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유, 그 정도 소리 질러서 들리고 왔어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요즘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부분, 어떻게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게 진짜 좋은 거였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경 홍범편에 보면 오복이라고 그래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에요. 수, 오래 사는 거. 부, 돈 있는 거. 강령, 편안한 거. 유호덕, 덕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고종명, 잘 죽는 거. 이렇게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5개. 그래서 오복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관계도 없는 얘기고, 그리고 옛날에 치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은 거는 맞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치아가 그렇게까지 많이 갈 정도로 오래 사시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한 50 정도에 돌아가시니까 그렇게까지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지금 현대에는 굉장한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6, 7살에 나온 치아를 100세까지 써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면 90년을 쓸 수 있는 게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죠. 아니, 그렇지 않아? 게다가 진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너무 행복하게 오래 사니까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런 문제도 벌어지고, 그리고 어떤 부분도 있냐면 연세가 드시면 이제 감각기관도 별로 조금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경제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늙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한 50대 정도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신사임당은 47에 돌아가셨고, 율곡이 49에 돌아가셨고, 진시황도 49에 돌아가셨고, 그렇게 계산하면 여기에는 다 죽었고, 이게 지금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크게 아플 일은 없어요. 그 정도면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요 하다가 돌아가시는 정도고, 진짜 특이하신 분이 70도 사시고 80도 사시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굉장한 장수자였었고, 예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70에 돌아가시면 저도 이제 이렇게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75 이렇게 글이 써 있으면 이렇게 전광판이 있잖아요. 전광판이. 그런데 한 70대에 돌아가셨다라고 나오면 저분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세상이 됐고, 상가집에 가다 보면 90 넘으신 분도 많고, 평균이 거의 한 80대 중후반입니다. 평균이 중후반이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드리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플러스 5에서 10을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90대 중반까지 가거나 90대 말까지,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고 젊게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면 참 좋은 건데, 안타깝게도 삭은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른들이 좋은 걸 많이 드세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챙겨 드시고 그렇다 보니까 훨씬 젊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당시 50, 60대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였었어요. 기억해 보면. 근데 지금은 50, 60대면 한창 때입니다. 한창 때고 약간 할머니 느낌이 좀 세게 난다 그러면 한 70대 중반 이후고 그 다음에 80대 중반 정도 되면 감각기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물론 뭐 축복받은 사람은 80 중반에도 신문을 읽고 있어. 그래서 신문을 뭐하러 읽나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굳이 안 읽어도 될 사람이 그걸 꼭 계속 읽고 있어요. 요즘 누가 신문 봐. 근데 그걸 신문을 보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여. 어떤 관심을 보이냐면 신문이 보여요? 이러면 나는 보여요? 이러면서 그런 거 외에는 뭐 별로 쓸모도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오래 가는 감각기관도 있고 그거는 복입니다. 그거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각기관이 근데 한 80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어른들을 뵈면. 그리고 정신도 조금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짧으면 10년, 길면 20년을 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무슨 사회적인 방법들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아무튼 이 삶이라는 경기는 시작은 있어도 내 맘대로 못 끝내요. 근데 사실은 태어날 때도 내 맘대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끝낼 때도 내가 끝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 그래서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였다면 지금은 오래 사는 게 과연 좋은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생각을 언제나 해요. 차라리 암에 걸리는 게 낫겠다. 제일 안 좋은 건 치매고요. 제일 안 좋은 건 치매고요. 치매여서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가족들에게 너무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되면 그리고 그렇게 막 한 10년씩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내 부모래도 기억할 때 깔끔하게 기억이 나야지 너무 안 좋은 것만 왜냐면 뒷부분이 기억이 잘 나거든요. 사람이 꿈하고 똑같은 거지. 꿈도 여러 개를 하루 동안 꾸게 되어 있지만 그 렘수면 이래가지고 하루에 한 서너 개씩 꾸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맨 마지막 거를 사람이 기억하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마지막 모습들이 그쪽 후반기 쪽이 기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 한 10년을 뭐 누워 계시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치매나 이런 걸로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시면 그렇지 서로 못할 짓이지. 그래서 암에 걸려서 이렇게 뭐 한 2, 3년 살아요 라고 하면 정리도 하고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 뭐 암에 걸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무언가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문제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분들, 손자녀분들한테도 엄청난 문제가 되죠.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의료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죠. 그러니까 연금보험은 괜찮아. 누군가는 쓰거든. 근데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내 돈 안 드니까 그냥 너무 사람을 돌려깎기를 병원들이 해서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그게 제대로 된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잉 진료를 하면 환자한테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론이 났죠.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가 예산 전체보다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2060년이 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살아계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분들은 무조건 삽니다.
예. 근데 그때가 되면 국가 예산 전체를 넣어도 건강보험을 못 맺고 지금 그런 정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참 슬픈 시절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만 하더라도 국가가 팽창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팽창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노력하고 절약하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젊은 애들이 그런 희망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 유업이나 있지 않으면 무엇을 이렇게 집 사기 진짜 쉽지 않죠. 집 사기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포기를 해가지고 그냥 대충 벌어서 어디 다니고 쓰고, 여러분들은 막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죽자고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 애들 보면 쟤네들 왜 저러나,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벌어서 어느 정도 쓰고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는 몇 달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몇 달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근로 의욕도 없는 거고 그냥 저게 인간의 삶인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 구조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꼰대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막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막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젊은 애들은 그 의욕 자체가 어느 정도 상실된 시절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지. 하나는 젊은 애들은 지금 경제가 축소 사회가 되면서 어른들은 많고,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니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축소 사회가 되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지금 세대. 처음으로 만나는 세대.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비교는 또 어실히 해요. 그래서 인스타라든지 개인 SNS가 발전하면서 누구는 뭘 사고 누구는 어딜 가서 사진을 찍고 이러면서 계속 그런 것만 올려. 그러면 짜증만 지대로 나는 거죠. 그것도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한 번 한 걸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난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러면서 개뿔도 아닌 거. 그런데 거기에 뭐 명품이 이렇게 놓여 있고 이런 연출들을 하죠. 그래서 비교 속에서 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데가 지금 젊은 분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초점을 맞추는 거는 어른들한테 일단은 초점을 맞춰야죠.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저는 왜 젊은 사람보다 어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면 얼마 전에 종단에서 마곡사 연수원에 모여서 대학생 복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야 이게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스님들을 이렇게 뵈면 이미 연령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 20대랑 대화가 안 돼. 저 같은 경우도 20대랑 대화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통하는데 생각이 안 통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손자녀나 안 그러면 여러분 자녀분들하고 대화하면 그 정도가 벌어지면 정상입니다. 근데 20대는 더 심해요. 그리고 그게 코로나 겪으면서 사고방식이 조금 더 재밌게 바뀌어가지고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다 돼. 뭐 밥 먹었냐? 뭐 했냐? 뭐 어쩌 이런 얘기는 다 돼. 기본적인 거. 그렇지만 공감되는 대화가 없어요. 뭐가 똑같으냐면 외국 여행 간 거랑 똑같아. 뭐 물건 사고 이런 거 기본 회화로 다 돼. 다 통하는데 문제는 저게 뭔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런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젊은이들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은 해법을 모르겠고요.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정도만 돼도 상태가 별로 이미, 제가 여러분들을 약간 사갔다고 놀리긴 하지만 같이 사가가는 상황이라서 안 돼요. 사실 저는 젊은 20대 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거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어른들을 제가 많이 뵈니까 어떻게 어른들이 행복하게 될 거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50이 넘어가면 사람이 50 이전에는 확장기입니다.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움직이고 무언가를 펼쳐가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50이 넘어가면 그게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대 한 초반부터, 좀 빠른 분은 50대 초반, 조금 늦은 분은 50대 후반 정도면 정년퇴직하는 나이예요. 이것도 굉장한 비극 중에 하나거든요. 정년퇴직하고 40년을 살아야 돼. 미치겠다. 그럼 돈이 있냐? 돈 없지. 당연히 없지. 정년퇴직하고 어떻게 40년을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공통으로 겪고 있는 그러한 부분, 슬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50이 넘으면 사람들이 외적으로 확장성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건 통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중심을 세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슬프게 보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이렇게 손자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손자들이 뭐 핸드폰 갖고 게임을 하든지 무슨 뭐 패드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찝쩍거려요. 그거 재밌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애들한테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는 것을 어른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른들을 왜 존경했냐면, 어른들이, 농경사회는 변화되는 게 없어요. 거의 똑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었어요. 그리고 늙을노자 자체가 지혜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자, 노자, 그러니까 노자는 지혜로운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표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는 존중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유행하는 표현은 아닌데, 한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틀딱충이라고, 틀리로 얘기하는 벌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연금충,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연금 받아 먹는 벌레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 건 둘째치고,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약간 벌레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어른들 이렇게 왜 욕을 먹나를 보면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저 같은 경우가 운전면허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렇게 이용해 보면 지하철 같은 거를 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리냐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줄을 서 있다가도 어른들은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 오잖아. 먼저란지 그 칸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 저쪽 얘기는 안 들리는데, 스피커폰도 아닌데 그쪽 내용까지 알 것 같아. 근데 당신은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아마 귀가 조금 덜 안 들릴 거야. 그러니까 내 귀에 잘 안 들리니까 내 목소리는 더 커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즘은 민폐 끼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배려도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중심이 서 있느냐가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몸이 일단 건강해야 돼요. 몸 건강해야 돼요. 그건 말할 게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꼭 필수적이어야 돼. 잘 드셔야 되고.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거라면 막 더럽게 먹어요.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 뭘 그렇게까지 먹는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잖아. 누가 밥 먹고 나서 한 주먹을 먹어. 그리고 그것도 종류 맞추기도 귀찮으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가 약사처럼 이렇게 해놨지. 그래갖고 하나를 털어 먹어, 한 칸을 털어 먹어. 그래서 내가 밥 먹고 뭘 그렇게 많이 먹냐 이러면 이건 약이 아니다. 이건 식품이다. 꼭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대답을 꼭 식품이라 그래. 식품이면 그러면 밥을 먹지 말고 먹어야지. 그래서 그 종류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잘못 먹으면 안 먹는 것만 또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자기가 안에서 이렇게 조금 문제들을 또 그래서 병원 가시면 그 얘기 듣는 분도 있습니다. 뭐뭐 드세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먹던 거 일단 다 끊고 처리를 다시 해봅시다. 이런 분들도 있어. 진짜 좋다니까 계속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야. 뭐 하나 더 먹고 뭐 하나 더 먹고 뭐 하나 더 먹고 게다가 또 팔아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이라 그러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식품이에요. 그래서 식품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그 다음에 밥은 밥대로 먹고 간식은 간식대로 먹고 그러고 나서 힘드니까 이제 운동해야 되고 이게 참 재밌지.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지만 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먹는 것만 에너지만 가지고 안 되죠. 조선시대 때나 안 그러면 중국의 황제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운동을 안 해서 운동은 최근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 전에는 운동한다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땅 안 밟고 살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땅을 안 밟는 거야. 가마 타고 다니고 이렇게 그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웃기지도 않는 거지. 그래서 일찍 가는 겁니다. 일찍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좋은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운동도 그냥 유산소 운동 걷는 거 이런 것만 해서 될 일 아니고 근육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 근육 운동을 안 하면 나중에는 이제 너무 사람이 빠져버리죠.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옷자다리 다리가 이렇게 휘죠. 뒤에서 보면 저 어른은 왜 다리가 저렇게 휘었대? 그게 이제 근육들이 빠져가면서 변형이 일어나서 어른들 뒤에서 보시면 저거 좀 위태위태한데? 이런데 잘 가요. 가시기는 또 잘 다녀. 그래서 그 문제 그거는 뭐 모두가 공감하는 일단 안 아프고 오래 가야지 누워서 갈 수 없거든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는 모두 다 공감할 만한 문제고 그런데 이게 컴퓨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하드웨어 껍질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그램이 나가도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도 동의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동아시아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물질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그래서 정신보다는 일단 물질적인데 그래서 누가 무엇을 가지고 다니면 그게 유행하기 쉽고 명품을 뭘 한다 누가 뭘 했다 이러면 그것들을 따라하는 그런 풍조들이 있어요. 그게 물질주의라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예민해. 그리고 외모도 마찬가지죠. 외모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 좋은 외모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일본하고 또 틀려. 일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나아요. 이 외모 평균도. 외모 평균도 나아요. 그래서 그런 물질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요가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월정사 스님께서 맨날 그 얘기 하시는데 앞으로는 아마 요가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질 거다. 더 커질 거다. 왜냐하면 헬스하기 약간 부담스러우면 요가라도 해서 건강을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요가가 실제로는 몸을 비트는 게 요가가 아니에요.
그게 요가가 아니고 원래는 요가가 정신적인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요가 학파가 두 개가 있어요. 힌두교의 요가 학파, 불교의 요가 학파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요가가 있어요. 불교에도 요가가 있어. 불교 요가의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 그래서 불교 요가의 종찰, 우리나라 불교 요가의 종찰 어디냐? 금산사 법주사입니다. 그게 다 지표율사계열이에요. 그래서 미륵보살을 모시고 있는 금산사 가면 금산사 미륵전에서 3층으로 된 큰 정각이 있고, 그 다음에 법주사 가시면 뭐 청동 미륵대불 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요가하는 사찰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 요가는 정신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신적인 수행만 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인간은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무너지면 또 결국은 끝납니다. 정신이 아무리 잘 버티고 있어도, 그러니까 컴퓨터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어도 하드웨어에서 어디 뭐 메인보드가 나가든지 뭐 메모리가 나가든지 어디 하드가 나가든지 이러면 끝나는 거고, 컴퓨터의 부품들은 큰 문제가 없어도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어디가 작동이 안 돼. 그러면 끝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요가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명상을 하는 거였는데, 명상만 하다 보니까 쓰는 근육만 쓰고 안 쓰는 근육은 안 쓰게 되죠. 사람이 앉아있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거예요. 저도 몇 년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월정사 저희 스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번에 제가 9월 9일 날 저 중대 보궁 올라갔거든요. 보궁 올라갔는데, 제가 그날 아침까지도 사리를 내가 가슴에 모시고 올라가야 되나를 고민을 했어요. 왜? 내가 맨 앞에 가면 과연 내가 안 쉬고 갈 수 있을까? 제가 체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안 쉬고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박물관에 모시러 가서 딱 들어보고 가야 되겠다, 내 생각했어. 생각보다 가벼워. 전날 들을 때는 2.5kg라고 했거든, 나한테. 2.5kg? 이거 2.5kg를 가지고 산길을, 그것도 두 손을 못 써요. 두 손을 못 써.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조건이라니까. 그리고 날 더운데 이런 걸 입어야 돼. 그러면 안에서는 사우나가 시작되고 손은 못 쓰고 멈추면 안 돼. 내가 멈추면 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좀 젊은 스님한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시킨 건 아니고 이미 저 없을 때 회의를 했더라고요. 저 안 된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미 젊은 스님으로 바뀌어 있었어. 그런데 제가 아침에 박물관에 가서 딱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벼워졌냐 이랬더니 혹시나 싶어서 스님을 위해서 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 내가 공덕을 지어야겠다.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사리를 이울해 보겠냐. 그래서 내가 하겠다 라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저랑 교구장 선생님이랑 앞뒤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원래는 스님을 정리해 드리고 가야 될 상황이지만 제가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 이게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제가 먼저 갈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자네가 일을 줄여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산이라든지 이런 성질을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이라서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산에 올라가서 밟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신성한 곳은 멀리서 보고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언제나 그런 정신 자세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평생을. 그거는 그렇지.
멀리서 존중을 하고 경외감을 가지고 어디 이놈 자식들이 올라가서 막 밟고 다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체력이 안 좋아. 생각보다 체력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갔다고 놀리지만 갈 때 되면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후세계 전문가고 내가 사후세계 길을 다 알아. 전 세계에 거의 사후세계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거의 다 알아. 그래서 그게 어떤 버전이 나오든 어떤 사후세계가 나오든 내가 거기에 최적화해서 갈 자신이 있어. 그런데 내가 좀 늦게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딴 데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아리랑을 부르고 있으면 내가 간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갈 때 되면 내가 와 있을 수 있어. 늦게 왔어요 이러면서 거기서 이미 장사 시작하고 있어. 프로그램 돌리고 있어.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은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운동 안 하는 사람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원래 요가는 정신적인 거라더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질 중심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요가가 잘 못 들어와요. 지금 요가가 조금씩 대중화되면서 요가 안에서도 뭐 명상을 하네 어쩌네 뭐 자세를 해가지고 뭘 호흡을 뭐 어떻게 해봐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이라는 게 사실 자기 중심을 잡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흔들리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경사회 때는 단순 반복적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노인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 왜?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알미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선지식들은 젊은 사람들이다.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저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짜증나는 거는 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구독을 안 눌러. 그래서 구독 누르라고 하면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독을 눌렀대. 더 웃기는 건 구독 눌렀대. 그런데 까보면 안 눌렀다고. 안 눌러도 계속 보면 추천 영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는 눌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사실 힘든 거예요. 왜? 새로운 기계에 적응한다는 게 연세가 드시면 쉽지 않아.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거를 사실 물어보는 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 훨씬 잘 알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나이와 관련해서 송금을 해보라고 하면 송금을 하라고 하면 젊은 사람은 뭐 카카오뱅크 이런 거 해서 금방 들어와 돈이.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은 계좌번호부터 물어봐. 그냥 카카오로 붙여 큰 돈 아니면 나한테도 무슨 내가 스님한테 뭐 용돈이라도 얼마 드려야 되겠는데 계좌번호 개인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그냥 카카오로 붙여. 근데 꼭 개인 계좌번호까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한 20만 원 들어오거든. 무슨 대단한 금액이 들어오면 내가 이해는 하겠다. 그거 받으려고 낼름 계좌번호 가르쳐 주기도 좀 뻘쭘하고 안 가르쳐 주자니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고 뭐 나도 상념이 복잡해요 이게. 근데 젊은 애들은 계좌번호 없어도 잘 오죠.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잖아요. 계좌번호 없어도 잘 올 수 있어요 돈이. 그리고 조금 이제 그거 되면 공인인증서 찾고 뭐 이러면 조금 힘들다. 뭐 카드를 자꾸 꺼내고 이러면 조금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전화로 뭘 하려고 해. 이렇게 해서 홈뱅킹 이런 거 쓰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드렸나요? 제가 들은 가장 엽기적인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말이었었어요. 저한테 제가 책 이런 거를 이렇게 새로 내가지고 뭐 법보시 같은 걸 해보세요 이랬더니 어떤 스님이었어. 내가 그 얘기를 꼭 좀 그렇긴 한데 그 스님이 나한테 그랬어. 그 10만 원이었어. 10만 원. 책 8권에 10만 원. 그래서 내가 그걸 하겠다. 그런데 나는 읍내 가서 돈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무 부담이 돼서 나갈 때 해라. 그게 급하지 않다. 아니 큰 돈도 아니고 그리고 설마 뭐 법보시 하는데 그 돈을 누가 미친듯이 띄워 먹겠어. 그 책 몇 권 똑같은 책 갖고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 있으실 때 그러면 나가서 나중에 하세요. 그걸 뭐 왜 읍내 가서 붙여요? 이건 못 물어봅니다. 차라리 그건 너무 잔인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중에 천천히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게 진짜 압권이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읍내에 가서 10만 원을 붙이겠다. 나 그거 얘기 들으면서도 너무 슬펐어. 야, 이게 뭔가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분에게 이러이러한 방식을 쓰세요, 뭘 하세요 할 수가 없어. 왜? 어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젊은 사람이 물어볼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기계와 관련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진짜 선지식이고, 그리고 밥을 사주든 용돈을 주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을 한두 명이라도 꼭 놔둬라 라는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아들들한테 뭐 시키면 되게 툴툴거리거든요. 그게 내 아들이라서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의 아들을 시키면 뭐라도 해주는데, 고마우니까 뭐라도 해주는데 내 아들이라서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네가 니놈이 내가 너를 먹이고 시키고 지금 몇 년을 키웠는데 이놈 자식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아들 대하듯이만 해주면 훨씬 더 관계가 괜찮아져요. 물론 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먹으면 어머니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해. 그건 좀 어렸을 때 얘기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지금은 더 선지식인 상황이고, 예전하고 달라요. 지식인은 젊은 사람한테 있지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70 넘어가면 외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약간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제 아는 도반 스님이 그 얘기했을 때 굉장히 제가 좀 알로 보던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은 어른을 잘 모셔.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른 스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약간 답답해요. 왜 저 양반들은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방법이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어른들이 약간 또 고집이 세요. 이미 그 방식이 안 맞는데 그 방식을, 당신이 젊었을 때 쓰던 그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아니에요. 그거보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갑자기 정주영 회장의 빙의에서 해봤나? 뭐 이런 거래요. 그거 안 해봐도 지금은 그쪽에는 길이 없다니까. 내비가 가르쳐주면 그쪽 길 아닌 줄 알면 되지. 굳이 그거를 아닌 길이라고 나오는 거를 가보고 나서 아닙니다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지금 시절이. 또 해봤나를. 그렇게 해봤나? 나는 젊어서 했는데 됐다. 그때하고 시절이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도 어른들 매실 때 비슷한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어른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보다 오히려 일이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잘 안 바꾸시는 것 같다. 능동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를 못 하시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스님이 한 말이 제가 지금도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 뒤로 제가 어른들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자라고 생각하래. 환자라고 생각하래.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더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예요 라고가 아니고 환자니까 우리가 보살펴줘야 돼요 라는 개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대. 근데 그 생각을 하나 바꾸니까 진짜 편합디다. 나보다 더 이상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 이분은 모든 판단을 나보다 잘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어디가 조금 불편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배려해 줘야 돼.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정상인이 느리게 가. 그럼 짜증이 나는데 앞에 휠체어가 가. 이러면 그냥 기다립니다. 좀 늦더라도. 왜? 그분은 약간 불편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른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생각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 자체가 지혜롭다라는 생각은 60 이하로 죽을 때 얘기해요. 60 이상 살 때는 어른이 지혜롭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의 며느리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런데 윗어른들이 좀 답답할 때 나도 밑에 사람한테 그렇지 않을까를 한 번 정도는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살았던 환경에서는 그게 그분들의 정답일 수 있어. 그리고 인간이 약해지면 강할 때는 새로운 걸 계속 치고 나가요. 계속 확장을 하거든요. 근데 약할 때는 옛날에 내가 잘했던 방식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거꾸로. 그래서 옛날 방식이 맞다. 꼭 무슨 얘기 하냐면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시대를 사신 분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사람이 선지식이 되는 세상이고 그래서 일단 연세가 드시면 자기를 어느 정도 이상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 누구였는데 내가 옛날에 그 공무원을 내가 얼마를 했었는데 뭘 했었는데 이런 생각은 70 넘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를 만약에 환갑 넘고 70 넘어까지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내가 빨리 버리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돼. 일찍 죽을 자신이 있으면 그 상태로 가도 돼. 왕따가 돼도 몇 년만 살면 되거든. 그런데 왕따로 30년을 살아야 되면 그러면 달마대사지. 달마대사도 6년 고행했는데 6년 면벽했는데 30년 면벽하게 생겼어. 그리고 쳐다봐주는 건 개밖에 없어. 사람은 아무도 안 쳐다봐주고 그것도 개한테도 잘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개무시 당한다. 제일 이제 할 때 혼자 있으면 개가 오는데 여러 가족이 있으면 개가 저쪽으로 간다. 이놈 새끼 나한테 밥은 다 얻어먹고 맛있는 간식은 나한테 다 얻어먹고 저기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진짜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5년 30년을 새로운 좌표로 설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 정도는 하시고 거기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면이 확립돼야 돼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과 정신의 근육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냥 걷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오래 사는 세상에는 그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근육이 안 빠지게 하는 근육 운동이라는 게 필요한 것처럼 정신에도 근육이 안 빠지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빠질 수 있느냐? 몸에서 김종국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김종국 근육은 지금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나이를 먹잖아.
나이를 먹는데 그게 늘어날 수는 없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이 30살부터 1년에 1%씩 근육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냥 통계적으로 그냥 냅두면. 근데 그걸 운동을 하면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거지.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70 넘으면 명상도 못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자기 중심을 못 세워요. 70 넘어가면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새로운 걸 도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노너의 그 볼리비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라는 게 있어요. 중심을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중심이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수타이파타에 보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모든 찌리한 동물들은 뭐 토끼나 이런 애들은 임팔라 이런 애들은 뭐가 이렇게 나무 같은 게 바람 때문에 나무가 부러져서 따삭 소리가 나면 그러면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딱 한대. 근데 사자는 어떤 소리가 나도 안 만디래. 이유는 뭐냐면 누가 나를 공격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 얼마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나를 공격하겠냐? 이렇게 사자가 진짜 재밌는 동물이거든요. 이런 놈도 있나 싶을 정도로 특이한 놈입니다. 보통은 센 놈들은 떼거리를 안 짓는데 낱낱으로도 센데 떼거리까지 지니까 천하무적이죠. 그래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라는 거는 사람으로는 중심이 선 사람이에요. 중심이 선 사람.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 중심을 세울 수 있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연세가 드시면 마치 그거 있는데 불면증, 잠자는 게 점점 힘들어지시죠.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고 연세 드시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생리주기가 짧아져. 그래서 오줌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가야 되고, 옛날에는 잘 때는 안 나왔어. 근데 잘 때도 자꾸 나와. 그래서 가야 돼. 깨 있을 때도 나오면 더 슬픈 겁니다. 잘 때 나와서 잠깐 갔다 오면 다행인 거고, 깨 있을 때도 자꾸 누수가 생겨요. 이러면 진짜 인생 힘든 거야. 너무 슬픈 거야. 그리고 저도 이제 불사 같은 걸 하면서 건물 이렇게 지어도 보고 하면 제일 힘든 게 누수더라고. 야, 누수 잘 못 잡더라. 의외로 그게 돈 더럽게 들어가요. 사람 짜증나고. 그래서 웃을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거고, 진짜 심각한 분은 웃지도 못해요. 너무 슬퍼. 너무 슬퍼. 내 얘기 같아.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게 거기만 세겠냐고. 정신도 샌다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이걸 입이 새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입이 새. 처음에는 말이 새고 단어가 잘못 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단어가 깜빡깜빡 단어가 사라져.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안 하세요? 친구나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내가 뭐 얘기하려고 전화했는데 까먹었네? 그러면 상대도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생각나면 다시 전화해. 그렇게 받았죠. 뭐 내가 그 용건 때문에 전화했는데, 그래서 인사를 하면 안 돼. 잘 있냐? 이런 거 인사하면 안 돼. 시작하자마자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인사하다 까먹어. 그리고 까먹고 나면 안 돌아옵니다. 까먹고도 조금 지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지거든요. 삼천포로 빠졌다 기가 막히게 돌아오면 아직 사람입니다. 삼천포로 빠졌다 못 돌아와가지고 계속 경부선 가야 되는데
천안쯤에서 잘못 빠져가지고 호남선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자기가 말의 통제력 자체를 벗어난 거예요. 근데 단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단어가 헛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빈도수가 무엇과 관련되냐면 음식물 흘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턱받이를 드릴까요? 라고 이제 그쪽에서 물어보죠. 그래서 제가 아니 얼마 전에도 저 승가대에서 그 교수님들이 회식을 하는데, 이렇게 회의를 끝나고, 그때 교수회의 끝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식당 종업원이 나한테도 그걸 할 거니, 그래서 내가 그거 흘릴 정도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내 옆에 딴 선생이 그걸 하다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이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흘리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흘리는 거 두 종류가 있거든. 하나는 흘리고 나서 어휴 뭐 묻었네 이렇게 하면 그나마 사람입니다. 흘리고 나서 남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몰라. 이렇게. 그래서 몇 시간을 여기 흘렸는데 그러고 다녀. 그래갖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여기 묻었지?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게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우리가 체크해 보기가 참 어려워요. 정신은 정량화시키기가 어렵고 객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말이 얼마나 새는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흘리고 있는 거를 보면 알아. 젊은 애들은 안 흘립니까? 젊은 애들도 흘려. 근데 젊은 애들은 흘렸을 때 즉각 알아. 연세 드신 분들은 나중에는 화두를 잡는다. 이거 내가 언제 묻었지? 이거 아니야 진짜야.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슬픈 거야. 참 안타깝지. 그래서 그런 부분, 정신 부분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통해서 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를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 정신도 그만큼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대응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건강검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는 것처럼 정신에도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게 경제력하고, 제가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게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를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당나라 때 왜 그 사람들이 출가했는가를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게 중국 불교에서 신분제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신분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부모나 뭐 친구나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좌표가 대충 나옵니다. 비슷한 정도의 경제소득과 연령층들이 그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낱낱이 그 반상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진짜.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주로 사는 아파트도 있고,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사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다니까.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객관화시켜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도 나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해요. 야, 이건 뭐 별로 한 얘기도 없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꼭 늦게 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선생들인데 우리 저 대학 때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꼭 5분 늦게 와가지고 5분 더 해. 저 선생은 왜 이렇게 늦게 온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이 되면 연구실에서 나온다는 거야.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에 투자하는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이게 돈으로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이렇게 만나보면 오히려 가오잡다가 내가 쉽게 말해서 뭐 국회의원을 했네, 장관을 했네 이런 식으로 가오잡다가 자기가 약자가 됐을 때 70이 넘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자기 재설정을 못하고 잘 나가던 생각만 계속 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다 떨어져서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걸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도 있어도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은 후반 인생에 있어서 내려놓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거의 한 60대부터 제가 생각에는 까놓고 얘기하면 50대부터 해야 돼요. 그런 정도의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보살피는 것처럼 정신도 보살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치매가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공황장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센 척하는 사람이 더 걸립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센 척하는 놈이 더 걸려. 그래서 오히려 여자보다 제가 보기에는 남자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여자는 계속 잔소리들을 하면서 이렇게 돌리고 있고, 남자들은 정년퇴직하고 나면 집에 방콕에 박혀가지고 잘 별로 이거 움직임이 적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내가 약자가 됐다는 거를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 그리고 내 몸에 관심을 가지는 거에 절반 아니면 30%라도 투자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해법에 명상이 있다. 그럼 그 명상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내년쯤에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쯤에 이런 거 배우고 싶으면 오래 사셔서 내년에 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삶의 좌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해서 안온하게 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